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최적임자로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며 완주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은 3%대를 기록했습니다. 9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9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전국적으로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최소 28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던 전북 익산에서 대학생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번 폭우로 발생한 사망자는 전국에 8명, 실종자는 2명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열린 단독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퇴 논란을 일축하며 대선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토 정상회의 행사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으로 잘못 소개하는 말실수를 하면서 인지력 논란을 키웠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게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나토 동맹을 확대 강화했다며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건강 논란과 사퇴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과 배우 조지 클루니 등 지지자들의 사퇴 촉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 출마 적임자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긴 사람이자 이길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하원 의원들이 후보자에 대해 걱정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라며 완주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So there's a long way to go in this campaign. And so I'm just going to keep moving. And because, look, I got more work to do.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상대할 경우 승산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으로 잘못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나토 정상회의 행사에서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적국인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라고 잘못 말했다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President Putin. We're going to beat President Putin. President Zelensky. I'm so focused on beating Putin. 해당 장면이 중계되자 나토 정상회의 기자실에선 맙소사라는 탄식이 잇따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전에 비해 힘 있는 목소리를 냈지만 회견 동안 자주 기침을 하는 등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은 3%대를 기록했습니다. 9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90%를 넘어섰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6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5월 3.3%에서 떨어진 건 물론이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1%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식료품이 1.1% 오르는 등 일반 가정의 필수적인 품목들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부분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5월보다 0.1% 물가가 떨어졌는데 월간으로 전달보다 물가가 떨어진 건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중앙은행 연준이 물가가 잡힌다는 통계가 더 많이 길게 유지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The most recent inflation readings, however, have shown some modest further progress. And more good data would strengthen ou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다만 각종 서비스 요금과 전체 물가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집값과 월세 상승세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가 통계가 발표되자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내놓는 금리 전망치에서 9월에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92.7%까지 올랐습니다. 하루 전 73%에서 20%포인트 가깝게 오른 겁니다. 증시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로 어제 미리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은 떨어졌지만 중소기업 주식을 모은 러셀 2000 지수는 3.73% 폭등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중소기업들이 특히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 부각된 걸로 보입니다. 9월 금리 인하설이 갈수록 힘을 받으면서 주식과 채권, 환율 등이 한동안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전국적으로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최소 28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요일 현재 전국적으로 1억 3,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폭염 경보의 영향권에 있는 가운데 주말까지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편 텍사스 휴스턴과 주변 지역은 지난 월요일 허리케인 베릴의 상륙으로 인한 정전이 계속되면서 텍사스 남동부 지역은 더욱 악화된 상황입니다. 주 당국은 대규모 정전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음 주까지 약 50만 명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걸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NCG에 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지침에는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할 경우 미국의 핵 자산이 한반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미국 핵 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나토 퍼블릭 포럼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력과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이들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이 압도적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어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 파트너 4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복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해 닷새 동안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네, 최근 더욱 밀착하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LA에서는 탈북민 출신 영국 정치인 티모시 조가 최근에 북러 관계가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을 가졌습니다. 조 씨는 북러 밀착 상황이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두드러지는 북한과 러시아 밀착 관계는 국제사회 안보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탈북민 출신 영국 정치인 티모시 조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협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조 씨는 특히 북러 간 공공연한 무기 거래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한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 제공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등의 군사기술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미일 3국의 더욱 긴밀한 공조를 통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이 조 씨의 주장입니다. 그런 대량 살상 무기들을 수요자들한테 파는
기회인과 동시에 세계적인 안보나 평화 이런 면에서 위협이 되거든요. 특히 한국. 요즘도 보게 되면 그 저 풍선 사건으로 해가지고 막 서울 시내 한복판에 북한 어물들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좀 더 동맹국들하고 손을 꽉 잡고 이럴 때 같이 힘써가지고 북한을 국제 무대에서 압박하고. 조 씨는 또 현재의 북러 밀착 상황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더욱 심화되면서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이게 북한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절대로 미국의 동맹하고의 대화를 거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함으로써 세계 정상국가의 모양으로 등장하려고 항상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조 씨의 강연회에는 김영환 LA 총영사는 물론 켄코손의 일본 총영사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LA 지역에 사는 미국인들, LA 지역의 여론 지도층들에 대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생활과 그들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It's really creating more concerns coming from this Russia and North Korea collaborations. So we have to be more closely working together to dealing with these issues. 티모시 조는 내일 오후 한인타운에서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제정한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세크라멘토의 한 가정집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된 가운데 이 여성과의 사이에 어린 자녀를 둔 한인 남성이 아이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연방수사국 FBI 등과 공조해 이들 3명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사라진 남성은 혼다 SUV를 몰고 남가주에서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한인 남성이 가정 불화로 아이들의 엄마를 살해한 후 자녀를 데리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세크라멘토시의 한 주택 화장실 욕조에서 30세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숨진 여성의 4살 딸 아테나 이와 2살 아들 마테오 이, 아이들의 아빠 카메론 이 씨 등 3명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소재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세크라멘토 경찰국 관계자는 사라진 카메론 이 씨는 한국에서 출생했으며 숨진 여성은 아시아계 피가 섞인 혼혈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라진 아이들은 지난 6일 다른 가족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사우스 LA의 한 옷가게에 차로 돌진해 가게를 부순 뒤 물건을 훔쳐가는 대범한 수법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사건은 오늘 새벽 3시 17분쯤 옷과 신발 등을 판매하는 사우스 LA 그래머시 팍의 옷가게 리츠 LA 클로딩 앤 스니커즈에 흰색 세단 차량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문과 창문 등이 부서지고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자 대기하고 있던 9명의 용의자가 업체로 들어가 $25,000 상당의 신발을 훔친 뒤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들의 범행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신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대형 할인마트 체인 코스트코가 오는 9월 1일부터 연회비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이후 7년 만에 인상되는 코스트코 연회비는 골드스타와 비즈니스 회원은 $65로 $5 인상되고 이그제큐티브 회원은 $120에서 $130로 오릅니다. 코스트코는 이그제큐티브 회원의 2% 리워드 한도도 $1,000에서 $1,250로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트코는 이번 인상이 회원 5,2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그중 절반 이상이 이그제큐티브 회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코스트코의 지난해 연회비 수익은 $46억 였으며 이는 2022년보다 8% 늘어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국 소식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8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 익산에서는 의대생이 여행을 갔다가 실종돼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가 쏟아진 그제 새벽 4시 반쯤 전북 익산의 한 도로입니다. 어둠 속에 불빛이 30초가량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자취를 감춥니다. 익산에서 실종된 한 의대생이 실종 직전 휴대전화를 켜고 움직이는 모습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실종된 의대생은 그제 대학 지인들과 익산의 한 펜션에 놀러 왔다가 새벽 시간에 밖으로 나간 뒤 실종됐습니다. 익산엔 사흘 전부터 이틀 새 300mm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 사고 당시엔 시간당 4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제 오전 11시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은 A씨 운동화가 발견된 곳 주변에서 사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종 추정 지점을 중심으로 수중 수색과 드론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에서는 컨테이너 농막에 살고 있다 실종된 70대 남성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새벽 근처 저수지 제방이 무너지면서 흘러나온 물이 농막을 덮치면서 실종됐습니다. 광주 광주천에서는 그제 오후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던 중 벗겨진 신발을 잡으려다 장맛비로 불어난 물에 빠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흘 전 경산에서 실종된 40대 여성은 어제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8일부터 내린 폭우로 전국에서 숨진 사람은 모두 8명, 실종자는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한국에선 이번 비로 발생한 재산 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수박 같은 여름철 제철 과일이 다 익어가던 참이었는데 비가 쏟아지면서 건질 게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에 잠긴 논과 밭이 축구장 13,000개 넓이에 달합니다. 이용식 기자가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충남 논산의 한 메론 농장입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밭과 흙투성이가 된 잎사귀는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번 주말 수확을 앞뒀는데 물에 잠기는 바람에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물을 먹으면 이게 섭을 많이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도가 전혀 없어져요. 근처 수박 농장도 순식간에 불어난 흙탕물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물에 잠겼던 일부 수박은 곰팡이가 생기며 벌써 썩어가고 있습니다. 10kg가량 될 만큼 큰 수박을 진흙밭에서 드러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잎채소인 상추는 물에 잠기면 축 처지고 시들어 하나도 건질 게 없습니다. 비가 그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물에 침수됐던 이곳 상추밭은 고랑에 빗물이 아직도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당 100mm가량 쏟아부은 폭우에 양계농장도 수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축사 침수로 전국에서 닭과 오리 등 33만 9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번 장맛비에 전국적으로 농작물 9,500헥타르가 침수되고 88헥타르가 유실되거나 매물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다만 침수된 농작물 가운데 벼가 7,400헥타르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피해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며 피해 농가엔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또 다른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V1, 김건희 여사를 V2라고 지칭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씨는 자신이 허세를 부린 거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모 씨는 지난해 8월 9일 제보자 A씨와 통화에서 VIP를 언급합니다.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A씨는 최근 공수처 조사에서 이씨와 지난해 8월 28일 직접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V1, 김건희 여사를 V2로 지칭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씨가 언급한 VIP가 윤 대통령 또는 김 여사를 뜻한 것이란 취지로 보입니다.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은 유튜브를 통해 이 씨가 장관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장관 교체설이 처음 보도된 게 작년 9월 초인데 이 씨가 작년 7월에 이미 국방장관이 교체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김 전 의원은 또 이 씨 등이 삼부토건 주가급 등으로 이익을 봤을 거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 씨가 지난해 5월 해병대 골프 모임용 단톡방에 3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작년 9월 이 씨 통화 녹음 파일에도 삼부토건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사이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발표로 삼부토건 주가가 4배가량 올랐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V1, V2를 언급한 건 후배인 제보자 A 씨가 먼저 그 용어를 쓰면서 물어봐서 세 보이려고 그런 것이고 국방장관 교체 언급도 폼 잡느라 허세를 부린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삼부토건 주식은 사본 적도 없다며 단톡방에 적은 3부는 골프장 야간 시간대를 의미하는 3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그러면서 오는 19일 국회 청문회에 나가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제품들에는 그동안의 삼성의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접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애플과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겁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접히는 이른바 트리플 폴더블 폰입니다. 상용 제품이 나온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화웨이가 2번 접는 디스플레이를 올 하반기 출시될 신제품에 적용할 거란 예상이 무성합니다. 조만간 공개될 중국 아너의 폴더블 폰은 두께가 10mm 이하로 삼성 신제품보다 얇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이 개척한 폴더블 폰 기술에서 기술 격차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 치우쳤다는 한계는 있지만 올 1분기 세계 폴더블 폰 시장에서 화웨이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도 더 얇고 가벼운 폴더블 폰이라는 시장 트렌드에 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전 세대들보다 확실히 가벼워져서 사용감이 더 쓰기 편한 것 같고 잡았을 때 많이 얇아졌다는 게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폴더블 폰의 듀얼 화면에 최적화된 AI 기능에 집중한 것도 향후 경쟁 구도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점심 때 콩국수를 먹었어. 지난달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오픈 AI와의 제휴 사실과 함께 자체 AI 시스템을 공개한 애플은 하반기에 출시할 아이폰 16 시리즈에 AI 기능을 탑재할 전망입니다. AI 폰 시장에서 본격적인 애플과의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갤럭시 링과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강화한 것도 AI 폰 생태계의 소비자들을 묶어두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기술력 측면에서는 다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에 더한 마케팅적 요소들이 앞으로 스마트폰 경쟁의 어떤 승부처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XR, 확장 현실 플랫폼도 곧 선보이겠다고 밝혀 이 시장에서도 비전 프로를 앞세운 애플과의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차가 식용유를 싣고 운반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중국 정부가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중국 인터넷 상품 판매 진행자들이 잇따라 식용유를 물처럼 들이킵니다. 자기 제품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석유를 운반했던 유조차들이 세척 과정 없이 그대로 식품 공장으로 이동해 식용 콩기름을 싣고 나오는 모습이 지난 2일 폭로됐습니다. 세척 비용을 아끼려는 건데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규정대로 세척을 해도 해롭지 않냐는 비난이 빗발치고 유조차 내부에 얼마나 많은 기름 찌꺼기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영상도 등장했습니다. 석유뿐 아니라 화학연료와 산업 폐수, 심지어 분뇨까지 섞인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한 운반차에 붙은 물 수송차라는 종이를 들춰보자 가려졌던 분뇨 처리 차량이란 글자가 드러납니다. 식용유 판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사놓은 식용유를 버리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직영 운송이라 안전하다고 밝힌 제품은 사재기 붐을 타고 10분 만에 동났습니다. 폭로 일주일 만에 결국 정부가 합동 조사팀을 꾸려 적극 대응하겠다며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대형 식품회사와 국영기업까지 연루된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최대 식품 안전 사고로 평가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혁태입니다. 가디나에 거주하던 70대 남성이 2주째 실종돼 경찰이 주민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가디나에 거주하는 70대 한인 남성이 2주째 실종돼 경찰이 주민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가디나 경찰은 올해 77살의 진영주 할아버지가 지난달 25일 오후 2시쯤 자택에서 산책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습니다. 5피트 6인치와 126파운드의 마른 체격의 진영주 할아버지는 실종 당시 챙이 넓은 밀짚 모자와 자주색 점퍼, 회색 바지를 착용했다며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댕기열 감염 사례가 크게 증가해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캘리포니아주에서 48명이 댕기열 감염자로 모두 여행하던 중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가장 많은 13명의 환자가 보고됐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다음 달 13일부터 한국어 능력시험 온라인 준비반을 개설합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반은 8주 동안 한국 전문 강사의 영어 강의로 진행되며 레벨 4의 시험 형식과 출제 유형, 듣기, 읽기 등을 실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강의하게 됩니다.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한인이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새벽 4시쯤 펜실베니아대 근처 도로에서 도주하던 차량 탈취범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김모 씨가 타고 있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김 씨는 심각한 척수 손상을 입어 현재 하반신 마비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28일 열리는 코리안 페스티벌 티켓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는 행사장 입장을 원하는 방문객들은 온라인에서 $10의 티켓을 구입할 수 있지만 한복을 입고 오는 방문객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 지구촌입니다. 미국에서 역주행하던 택시를 경찰이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없어 벌금도 부과하지 못했다는데 무슨 일일까요? 지난달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 도로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현지 경찰 눈에 신호를 무시하고 역주행 중인 차량 한 대가 포착됐는데요. 그냥 보낼 순 없겠죠. 경찰이 추격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운전석으로 다가간 경찰은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알고 보니 운전자가 없는 구글 자회사의 자율주행 택시였다고 하네요. 경찰은 담당자와 통화해서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주행한 사실을 알렸는데요. 다행히 당시 승객은 탑승하지 않았고 주변에 다른 차량도 없어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선 무인 택시가 교통 위반을 할 경우 택시 회사에 범칙금을 물게 하지만 경찰은 현실적으로 컴퓨터에 벌금을 부과할 수 없어 추가 조치 없이 사건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여성이 날달걀을 들고 나오는데요. 미리 집 밖에 놔뒀던 프라이팬에 달걀을 깨뜨리자 지글지글 익기 시작합니다. 꼭 마술을 보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되네요. 심지어 냉동 피자까지 꽤 먹을만하게 익습니다. 7월 이후 수백 건의 폭염 기록이 수립된 미국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현재 미국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8일에는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의 온도가 무려 55도까지 치솟았고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1억 4,200만 명 이상이 폭염경보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하네요.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폭우와 홍수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소호의 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허술한 복구 작업에도 불구하고 깃발을 흔들며 자축하는 모습이 공개돼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트럭에서 모래를 쏟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실은 트럭을 통째로 빠뜨립니다. 중국 후난성 외양시의 둥팅호의 복구 작업 현장입니다. 최근 제방 붕괴로 약 5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농지와 마을이 물에 담겼고 주민 7천여 명이 대피해야 했는데요. 이에 당국은 즉각 500여 명의 인력과 3천여 대의 덤프트럭, 선박 80여 척을 동원해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일단 수위를 내리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저렇게 허술하게 막아놓으면 나중에 또 무너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복구 작업을 마친 사람들이 깃발을 흔들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의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더운 여름하면 역시 수박이죠? 이런 수박은 맛이 어떨까요? 일본에서 초대형 수박을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생산자들은 주로 수박 중에 가장 큰 품종인 캐롤라이나 십자 수박을 키워 참가하는데요. 이 수박은 일반 품종보다 서너 배 정도 더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대회에 올해는 10명의 생산자가 26개의 수박을 출품했는데요. 영예의 1등은 둘레 169cm, 무게가 무려 111kg이 나가는 수박이 차지했습니다. 같은 생산자가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